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예방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몸에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같이 진료하신 선생님 중에 이쪽 영양제 쪽으로 혹은 우리 몸의 면역력, 항노화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하고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우리 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 씻기나 마스크 이런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운동, 규칙적인 수면, 개인위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요즘 같은 때에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면역 조절제입니다. 단순히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염증 반응은 낮추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은 높이고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은 조절하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약물, 영양제, 자연식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인류는 예전부터 다양한 허브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면역 조절제로 써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약 많이 먹고 있고 외국에서도 아답토젠이라 그래서 다양한 보약, 자양강장제 이런 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가시오가피, 영지버섯, 차가버섯, 동충하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아마도 이제 개인마다 잘 맞고 잘 맞지 않는 자양강장제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오늘 제가 딱 3가지 찝어드릴 거예요.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제의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D는 이제 뼈 건강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임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게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면역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면역이 올라가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에도 도움을 줘요. 또 다양한 항균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잦은 호흡기 감염이 걸리는 그런 환자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1년 동안 매일 4,000 IU씩 먹이게 했더니 항생제의 사용이 60% 줄었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 이제 이 연구는 몽골 어린이들한테서 비타민 D 보충제를 겨울 동안 300 IU를 먹였더니 감기가 반으로 줄었다. 이런 연구도 되어 있고요. 또 이 연구는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거랑 비타민 D 감소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실은 피 검사를 하면은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햇빛 좀 본다 하는 사람들, 운동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20 조금 넘게 나오고 대부분 10 정도 나오는데 그걸 사실은 혈중 농도를 50에서 60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한 면역 반응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보통은 비타민 D 4,000 IU씩 겨울에는 특히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D가 보통 2,000 IU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는 이제 2알씩 드시기를 권하는데 지금 사실 너무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지금 2알씩 먹어도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지금처럼 급할 때는 이제 엉덩이 주사로 비타민 D를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면역 조절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균 일반적으로 화장실 잘 가려고 변비 해결하려고 먹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유산균 자체가 면역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유산균을 먹였더니 NK셀이라고 해서 NK셀이 뭐냐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는 세포예요. 병원균이나 아니면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유산균이 NK셀의 활성도를 높였다 이런 연구도 있고 어린이들한테서 코흡기 감염을 감소시켰다. 무려 14개의 RCT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역할은 장벽을 강화하고 항염증 기능을 하고 면역을 활성화하고 장내 독소를 낮추고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꼭 유산균도 같이 드실 거를 권하고 싶고요. 유산균이 사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원칙을 정하자면 다양한 균종이 들어있는 용량이 많은 걸 선택해서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타민 C.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많이 드시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3000mg, 3g. 보통 조그만 비타민 C 하나가 500mg에서 1000mg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즘 같을 때는 한 3알씩 하루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잠깐 아까 전에 NK세포 얘기가 나왔잖아요.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NK셀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비타민들, 영양제들 먹고 있는데 그게 성분이 베타글루칸이거든요. 그것들을 추출하는 게 대부분의 버섯들. 그래서 버섯들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영지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건데 요즘 같은 때에는 버섯 반찬을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좋은 것을 먹을까 보다는 어떤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할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술, 담배, 가공식품, 인스턴트, 약물 이런 것들은 그 면역력을 낮출 수 있는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야채들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제와 함께 진짜 음식을 드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뭐 술, 담배, 가공식품, 인스턴트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색깔의 과일, 야채 많이 드시고요. 영양제 드신다면 비타민 D 4000 IU 드시고 비타민 C 3000mg 드시고 또 유산균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이현숙입니다.